총영사의 행태가 잘못된 것이다. 당신이 외무고시에 시험에 합격돼서 외교관이 됐고 지금 외교관으로 30년간 뛰고 있겠다마는 통일신문 역시 피를 흘리면서 모가지를 끌어놓고 43년, 44년째 언론하고 있다. 나의 시각에서, 이 언론인의 시각에서는 총영사의 행각들이 크게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LA 교민 여러분들, 특히 봉 기자가 지금 지적한 내용, 네, 총영사 공간 간접집을 재수리하는데, 집을 새로 매입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재수리하는데 몇 가지 상징물을 건축한다, 설치한다, 그런 등등 이유로 300만 달러 이상을 퍼부었다는 그 점은 잘못되지 않았나? 제 말이, 제 주장이 맞는지, 일리가 있는지, 아니면은 배 기자 생각도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인 회장 선거에 관련해서 직접 총영사가 개입을 했다. 네, 거기다 반대 탈락된 억울한 사람을 위로하기는커녕 교민사의 진정을 소란스러운 것을 피하기 위한 총영사의 변명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LA에 와서 LA 교민사의 정의를 농단하는, 능멸해버리는 이런 행위, 오늘 봉 기자는 지적합니다. 그래서 총영사 사람이 제게 좀 불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고, 국가정보원의 요원들의 말도 듣지 않는 키근방지기 짝이 없는 이 친구, 서울 들어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당신이 제대로 옷을 입고 있을 것인지 통일신문 TV가 지켜본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서울 뉴스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 LA 방문 잘 마쳤고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개성공단이 재오픈되고 특히 휴전선 지역에 나와 있는 남북한 군인들이 모두 후방으로 이동하고 비무장 지대에 공헌이 조성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정부 이제 탄력을 받아 정상 국정에 진입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특히 이번에 우리 LA 동포들 또 뉴욕 동포들이 많이 참석을 하지 못했죠. 행사장에 만찬에 동포들 간담회에. 그 자리는 보통 400명, 500명 수용할 수 있는 호텔들인데 어떻게 수만 명이 수용되겠습니까?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재향군인들 특히 나라를 위해서 부상 입으신 분들, 또 공로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 한 100명, 200명 좀 데려오지 않고, 초청하지 않고, 네,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분들을 배제하고 했다는 사실, 통일신문 기자에게도 보복을 한 그 인간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 봉 기자의 메시지입니다. 자, 서울 뉴스에 있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이분이 대구 공업학교 출신이네요. 대구 공업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 공업고등학교에서는 모교 출신, 특히 성공하신 분들을 홈페이지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찬양 글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전두환 전 대통령 단인제를 실천했고, 네, 국정 임기 과정에서 경제 성장 이루는데 역할을 크게 했다. 찬양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몇 사람들이 좀 불만을 터뜨리는 모양인데, 그 문제 역시 네, 찬양 글이 가능하다. 그분이 일부 강조 항쟁을 통해서 등등 사고 친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그런 대로 일을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임기 동안에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마지막 떠날 때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사인을 해버렸죠. 일본에는 통일일보,
미국에는 통일신문을 활성화시켜라. 적극 지원하라. 사인해버렸습니다. 네. 고마운 분이죠. 네. 그러나 제가 그 이듬해 노태우 정부 팀들이 북한과 하해 협력을 추진해야 된다. 미스터 밴드가 평양에 한번 가라. 평양 사람에 가서 북한 사람들 좀 만나봐라. 이런 오달을 했는데 제가 정면에서 거절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 바람에 왕따를 당하고 오늘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에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마움, 당시 장채동 부장, 허문도 통일부 통일부 장관 여러분들, 또 김경숙 통일부 차관, 네, 그분들 기억이 납니다. 잘 계시는지 이 먼 태평양 건너 먼 미국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했고 인정했기 때문에 심지어 일본에 있는 관상가까지 데려와서 제 관상을 보게끔 만들었던 여러분들, 그 성이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정권을 권력을 놓고 지금 찬바람이 부는 곳에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 12.6 사태 이후 혼란을 방지했다. 그런 점 등등에서 여러분들의 노고, 애국심, 우리는 찬양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 탤런트 이명길입니까? 그분 남편이죠. 네, 이분이 소설가 김한길 씨, 이분이 참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민주당은 쓸데없는 통일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이념을 버리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새로운 변신을 한다는 이런 뉴스를 들을 때, 야, 달라지구나. 도스토옙스키도 그런 말을 했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념이다. 그러나 두 번째는 이념보다도 돈이다.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최고의 이념, 최고의 가치, 두 번째는 돈이다. 이 두 개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도스토옙스키의 말이었습니다. 어쨌든 공산주의 이념이 몰락하고 이미 1990년도부터 소련 연방 해체됐죠. 동구 공산권 국가들이 이미 붕괴되어버린 오늘 이 시간, 우리만이 남남 갈등 이념 투쟁을 하면서 일부 수상한 진보 세력들까지 가세하여 우리들의 생각과 이해식을, 이상적인 아이를 손상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상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그 이념 추구가 이제 와서 2013년 5월달에 김한길 민주당 총재에 의해서 그 이념은 잘못된 이념이다 지적을 하면서, 이념보다는 이제 상생하는 길로 가자, 내 생산적인 정치를 하자, 이런 메시지를 볼 때 정말 좋은 분이 나타났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들만 잘못된 이념에 빠졌던 50년, 60년 이제 청산하는 계기가 아닌가. 낙곰수 박근혜 후보를 비방했던 자도 이제 구속이 되는 이 시간에 이제 우리는 새누리당에 의해서 통합진보당, 빨갱이 같은 좌파들 정당이 해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념을 포기하고 민생을 강화하자, 민주쇄신 시동을 했다는 우리 김한길 민주당 대표. 그러나 오늘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째서 김한길 대표가 현충원 국립묘지에 가서 김대중 노무현 묘소는 참배하고 헌화하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 조국 근대화를 이룩한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에는 왜 가지 못했느냐? 가지 않았느냐? 너도 누구 닮았느냐? 안철수는 그래도 찾아갔는데, 그래도 안철수는 무식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정희, 이승만 전직 대통령들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김한길, 또 문재인, 여러분들은
피를 흘리면서 아직도 그 피자국들이 남아있는 한반도에서 김구 선생이나 이승만 박사, 건국 공로자들을 찾아가지 않는 오늘의 정치인들, 박정희, 그 무덤에 결코 침을 뱉을 수 없는 그 위대한 그분에게 묵념 한 번 못하는, 꽃 한 송이 갖다 바치지 못하는 당시 정치인들, 김한길 씨, 10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하면 기사되기 맞는다는 식으로 느끼는 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만원 박사, 우리 서울의 보수농계, 이 지만원 박사와 국민행동본부 팀들과 좀 사이가 안 좋은 모양 같은데, 그 바람에 제가 좀 피해를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만원 박사의 5분 동영상, 강조 사태 당시 북한 특수병들, 특공대들 약 500명, 600명이 내려왔다. 네. 그분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5.18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었습니다. 5.18의 5자만 꺼내도 5.18 단체로부터 아주 큰 혼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12월 27일에 대법원으로부터 제가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5.18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그 역사관을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까지 형성된, 그 짧은 시간에 형성된 그 국민 여론이 있습니다. 5.18은 북한 특수군이 와서 저질렀다. 이 여론이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5.18에 북한 특수군이 과연 왔느냐? 정말 5.18은 북한 특수군이 와서 저지른 게 맞아. 이렇게 끄덕일 수 있는 자료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5.18이 끝나고 전부 그 폭동 주모자들이 전부 잡혔어요. 잡혔는데 얼마나 잡혔느냐? 2,518명이 잡혔어요. 그 다음 우리 로컬 뉴스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아버지가 힘을 받아야, 비아그라를 먹든지 뭐를 먹든지 간에 어쨌든 아버지가 힘을 내야 가정이 산다. 네, 우리 기독교 교회 목사님들 열 몇 분 주동이 돼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아버지가 힘을 받아야 박근혜 대통령도 무사할 것이고 정치가 잘 될 것이고 또 우리 패밀리 가정들이 다 행복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보시죠. 미주 지역에는 아마 다른 지역에 없는, 다른 나라에 없는 아마 이 축복을 받은 게 아닌가. 미련도 1, 2기 목회자학교가 시작됐었고, 우리 2기 때 저도 또 김한성 목사님 2기를 하고, 그래서 2009년까지 7기까지 진행되다가 저희가 한 3년,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다 봉사하시면 섬기는 일인데, 한 3년 저희가 못하게 됐다가 작년에 8기 하시는데, 아버지 학교에 지금까지 참여하시면서 체험하셨던 그러한 좋은 의미를 한번 나누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수료했거든요.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제가